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적의 배후를 친다는 기압자 세워도 해병만 쓸 수 있다는 전술. 과연 황근줄 해병님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야매 정보를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는 노딱 셔틀하니 야매 셔틀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해병 문학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특징은 절대 따라해선 안 되는 짓거리니 꼭 이를 유의하고 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병 문학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고 가장 자주 출연하는 해병들을 소개하겠다. 일단 해병 문학의 태동기 시절에 설정된 해병들은 대부분 마치 쌍팔년도 조폭을 연상시킬 정도로 이름이 조금 투박한 것이 특징이지만 시리즈가 점점 나올 때마다 이름들이 더 괴랄해지고 있다. 부대의 통상 명칭은 포항시에 있는 697 부대이며 현대대장은 마갈곤 하사지만 실질적 지도자는 황근출이고 행동대장은 박철곤 해병으로 이루어진다. 정신나간 이 부대의 전임 대대장을 맡았던 광말풍 중령은 해사 52기에서 54기로 추정되며 아내와 어린 딸이 하나 있지만 모종의 사유로 처자식과 떨어져 생활하는 기력이 아빠다. 본래는 해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 순탄하게 대대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하사 마갈곤이란 계급장을 떼고 쉬었다가 지는 쿠데타를 당해 대대장 자리를 뺏겼다. 급여와 보이스피싱으로 해병들에게 빼앗기고 영내에서 나무를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폐지를 주어 판돈으로 연명하거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해병들 사이에서 기열 취급을 당하는 이미지로 묘사된다. 황룡과 조조팔의 마추임과 함께 그나마 제정신이 박힌 몇 안 되는 인물로 해병 조직 안에서 황룡이 유일하게 충성하는 대상이다. 해병 유니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황근출 해병이다. 이는 여러 유니버스에서 나오기도 하며 전설의 해병이라 일컬어진다. 초창기에 범접할 수 없는 이미지와 달리 참새 한 마리만 보고 벌벌 떨기도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공군이 쳐들어올 때 역돌격을 하여 선임의 찐바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해병대 최약체 병장이자 잊을만 하면 기수열외를 당해버리는 황룡이 있다. 황룡은 해병대에서 유일하게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상식을 가졌지만 여기 이 해병대에선 일반인의 상식은 통하지가 않는 곳이라 폐급으로 분류된다. 황룡의 큰 특징은 저주를 받아 죽어도 부활이 되는 설정이지만 작중 세계에선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멀티버스 워킹으로 평행 세계의 황룡을 데려오기도 한다. 무튼 이 장점을 통해 해병구들을 무한 리필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엔 공군에 입대하여 자신을 괴롭혔던 해병들을 상대로 앙가프를 하기도 한다. 해병대의 2인자이자 황근출의 마추임인 박철곤은 황근출의 하위 요원으로도 보이지만 실상 2인자의 자리만큼 현실적인 부분은 후임들과 모두 케어하는 스타일이다. 그만큼 해병대 내의 입지가 아주 탄탄하며 주특기는 드리머킹과 차원이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무모칠과 톤톤정이다. 이 둘은 무톤듀오 혹은 김바이 2인조로 불리우며 붉은 오도봉고와 각계 트럭을 타고 영해로 나가 새로운 민간인들을 새로운 해병대로 자진 입대시키는 역할이다. 무모칠의 경우 무득찬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으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내재되어 있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고 아세이프 일조에 발탁되어 해병이 되었다. 톤톤정의 경우 본명은 김유정이었으나 여자아이 이름 같은 이름과 외모로 인해 어린 시절 놀림을 받았고 그의 동생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도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바꾸기 위해 피부를 태우고 운동을 하여 해병대에 입대하였다고 한다. 근데 아니찌발 대체 어떻게 운동과 태닝을 하면 이 얼굴에서 이렇게 될 수가. 또한 이 둘 사이에 태어난 김민준이란 아들이 있는데 이 문학에선 남자끼리 출산이 가능한 건 절대 이상하지 않으니 의문을 가지지 말자. 재미교포 헬스 트레이너이며 전문직 종사자인 서킨 딕슨주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본 무모칠 일행에게 자진 입대 당했다. 누가 봐도 강금인데 자진 입대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자. 이쯤 되면 정상적인 상식은 버리란 말이다. 무모칠의 일행과 각종 범죄에 일삼는 캐릭터인데 이는 해병대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학병이란 설정이 붙어있다. 필자는 캐릭터를 볼 때마다 오인용의 스티븐 유가 생각나는지 잘. 이 기괴한 남자는 해병대 대표 의무병이다. 민간에서 수많은 수술을 대리로 한 경력을 통해 기술을 터득한 간호조무사가 해병대에 납치당했다는 설정이 가지고 있다. 잘 아는 수술은 포신 수술이며 여기서 나오는 포신은 남자의 그곳을 의미한다. 해병대 최고의 암호 전문가 통신병인 1QEW324이다. 흔히 군내 간부들이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흔한 멘트이기도 하다. 공군 병장이 장난삼아 보낸 세뇌 신호를 해독하다가 사망하였지만 작품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전신을 연산장치로 개조한 인간 컴퓨터로 묘사되기도 한다. 긴바이의 달인으로 검은 두건을 쓴 견상섭은 원래 이름이 견상섭이었지만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견상섭이 됐다고 한다.
참고로 김바이는 횡령, 절도를 뜻하는 해병대의 은어이며 보이는 물건은 모두 훔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복무기간까지 훔쳐서 대원들을 전역시킨다. 2021년 10월 KT 인터넷 장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변상섭 해병이 KT 인터넷 회선을 김바이 했다라는 드립이 오고 갔고 아예 이를 소재로 문학이 작성되기도 했다. 진떡팔은 해병대 최고의 조리병 아니 찌개병이다. 해병짜장에만 특화된 마철도와 달리 모든 해병푸드 조리에 능통하며 신메뉴도 꾸준히 연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그 역시 해병대 찌개병으로 복무를 하였으며 전역 후 찌개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다. 진떡팔의 후임이자 해병짜장의 대가 마철두는 원래 마연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조리 중 손가락을 하나 잘라버리는 찐빠를 낸 뒤 진떡팔의 훈계를 받는 도중 식사 시간을 놓쳐버리고 시간 내 석식을 준비 못하면 해병수육이 될 것이라는 진떡팔의 명령의 숙면에 기지를 발휘하여 해병짜장을 개발해내어 진떡팔로부터 마철두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해병짜장은 참고로 배설물로 만든 짜장이다. 포신 칼싸움의 1인자이자 가장 포신이 크고 긴 캐릭터인 쾌영태는 각성시 모습이 빨개지며 도깨비 마냥 변신을 한다. 쾌영태는 선임인 벼랑추의 병영 부조리를 참지 못하고 계급장된 결투를 신청하여 전우의 구멍을 꿰뚫어버린 후 그동안 부조리를 일삼은 다른 선임들의 전우의 구멍까지 뚫어버려 의가사 제대를 시킨 경력이 있다. 참고로 전우의 구멍이란 엉덩이 사이에 그 구멍을 의미한다. 해병 유니버스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며 해병대의 오도짜세스러운 일화들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병인 말달피는 유일하게 똑똑한 캐릭터라 한다. 말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형태이며 쾌영태와 동기로 묘사된다고 한다.